2021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은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 세션입니다. 연사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 영산대학교 김기현 교수님, 패널 연사에는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아 사무총장님, KST 일렉트릭 김종배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패널 토의에 귀 기울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대학교 김기현 교수입니다. 마지막 세션의 그 패널 토의 자장을 맡았고요.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패널들의 그리고 객석의 참가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그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산업 활성화 여건은 무르익어가는 반면에 정부의 대처는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잡고 리드하려는 오픈된 생각보다는 규제로서 해결하려는 미온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정책 당국자들이 나와서 좀 듣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제2회 그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행사가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알차고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상원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참여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마지막 세션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 패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이자 문체부의 그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위원이시고 또 직접 그 스마트 관광 마이스 연구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태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아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KST 일렉트릭 김종배 대표님 소개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주제와 연관해서 다양하고 명쾌한 해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패널 토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관광 중장기 전략 수립의 PM으로 주도하신 윤태현 교수님께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 윤태환 교수입니다. 네, 예, 스마트 관광 또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컨퍼런스 열리는데 이제 국제관광도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뭐랄까 저한테는 조금 아픈 이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 부산국제관광도시 총괄 책임을 하면서 그 중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스마트 관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부산국제관광도시 사업에서 스마트 관광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이 실행되고 또 실행될 예정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제관광도시,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된 것은 다 아시죠? 네.
작년 1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아마 1,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4년까지 관광 전 분야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관광도시 사업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핵심 사업, 전략 사업, 연계 협력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사업은 말 그대로 부산의 인지도를 높여 부산을 알리고 또 부산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전략 사업은 일단 부산에 온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행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연계 협력 사업은 부산의 핵심 관광지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부산만이 아니라 어떤 부울경이나 남북권 등의 주변으로 관광객들을 확산시키는 사업들을 연계 협력 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관광 분야는 스마트한 관광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여행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의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업은 관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광 사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또 관광객의 형태들을 분석하고 수집하고 축적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사업자들에게 개방해서 개별 관광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관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사업에는 두 가지 다시 세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관광 데이터 공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광 기업을 지원하고 관광객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한 부산 관광 스마트 데이터 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24년까지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할당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BTO에서 부산관광공사에서 통계조사 분석 TFT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사진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책이라든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러한 어떤 스토리텔링의 관광 정보 콘텐츠를 다시 부산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데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까지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능형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죠.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또 운영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 특구 사업, 여기에 저희 연구진은 약 20억 19.5억 정도의 예산을 할당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주요 관광지에 5G의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 확대하는 스마트 환경 구축 사업, 그리고 부산 관광 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스마트 메뉴판 보급 사업,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러한 것들이 관광도시, 국제관광도시 내에 있는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었고, 총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활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 국제관광도시 선정된 게 저희가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기재부로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고, 예산 적정성 심의를, 그리고 2달 전에 사실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받은 게, 기재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예산 19.5억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삭감된 이유가 보면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스테이션 구축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기존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짰던 세부 예산 내역이 적정성 검토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어떤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되겠죠. 어떤 기재부에서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제관광도시라는 어떤 1,5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짜다 보니까 스마트 관광은 정말 말 그대로 일부분의 계획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은 다 제외가 되었고요. 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PM으로 좀 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좀 어려워졌는데, 제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문체부는 전국에 한 24개 도시를 스마트 관광 도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천 중구죠. 인천 중구가 1호로 선정이 됐고, 올해는 경기도 수원시가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KTTP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전라남도의 여수시, 이렇게 지금 현재 4개의 도시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나 인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28대 1 정도의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는데 28개의 도시들이 지원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스마트 관광도시로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이걸 중복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스마트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스마트 관광에 대한 테크놀로지나 기술 서비스를 약 2에서 3km 정도의 아주 제한된 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관광지를 스마트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도시 예산을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매우 좋은 장소가 될 것이고, 그렇거나 아니면 또 부산의 어떤 핵심적인 관광지를 스마트 관광 특구 같은 곳으로 지정을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포함하는 다양한 스마트 관광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의 스마트 관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우리 이민아 사무총장님, 먼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 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선포된 게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몇 개로 이제 뉴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린 뉴딜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 시초로 내연기관의 어떤 퇴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초로 수송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뉴딜, 사실 내년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예산이 2조 8천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이제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난 예산이면은 내년에 거의 20만 대를 지금 보급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린 뉴딜에는 원체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그린 모빌리티를 일단 저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수송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가스,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위해서 각 나라들이 실제로 감축 목표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선진국에 비례했을 때 국내의 어떤 그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모빌리티가 그 관광 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쪽에 그 간단한 저희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국내에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가지고 2035년도에 아예 그 전기차 외에는 내연기관을 퇴출하겠다고 옛날 원희룡 지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035년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한 10몇 년 남았는데 지금 달성률은 초기에 거의 초기 년도에 보급률은 거의 전체 보급률의 50%를 차지했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달성률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속도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이 모빌리티 쪽, 그 전기 이륜차나 실적으로 이제 우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모빌리티가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전기 그 모빌리티 차를 실제로 시승도 해볼 수 있고 관광하는데 지금 많이 지금 그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제주 우도를 저는 뽑고 싶고요. 거기에는 그 다양한 뭐 3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지금 부산에서도 발표하는 부산에 이제 제조를 갖고 있는 그 르노 삼성의 트위지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부산에서 지금 현재 관광하고 연계한 IoT와 그 ICT를 접목한 지금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이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적으로 그 아까도 제가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다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중앙에 그 버스 전용차로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 차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차로에 성공한 사례인데 그거를 이제 부산에 접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버스 전용차로보다도 차라리 이 초소형 전기차나 이 모빌리티 쪽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그 관광지하고 이동하는 어떤 거리에 이런 부분을 좀 부산에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같은 행사에 부산시의 말단 주무관이라도 참석을 해서 이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여를 안 하신 게 되게 저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몇 시간을 거쳐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부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토요일날 쉬는 거 압니다. 토요일날 쉬는 거 알지만 이게 올해 모빌리티 그 국제 포럼 1회 행사고 이 중요한 행사인데 그러면 토요일날 이 날짜를 잡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평일날 잡았으면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산시에 담당하시는 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참여를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다음 이해대회 때는 꼭 부산시 공무원분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제2 도시지만 실제로 전기차나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서울, 경기, 대구 보다도 뒤처진 보급 대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 다음으로 친환경차라든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지자체에서 그만한 부분을 지금 환경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 아쉽고요. 뭐 앞뒤가 좀 뒤바뀌었지만 지금 그 그린 뉴딜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저는 수송 부분에서 친환경 차를 이용한 관광 네트워크를 같이 접목해서 부산이
진짜 활기찬 이 해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듣다 보니까 사실은 부산이 국내 제2의 도시인데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 측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걸 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부산이 주도권을 다시 좀 찾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 어떤 성지처럼 부산에서 많은 사업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KST 일렉트릭의 김종배 대표님에게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그 아까 대구하고 강릉 사례 발표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너무 짧았는데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그 좀 마스나 또는 타스 성공 사례를 좀 몇 군데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 또 걸어 잠그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도 오늘 5,000명 돌파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게 사실 여행업입니다. 고로 관광과 직결되는 사업이죠.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돌파구는 찾겠죠. 언젠가 바이러스는 또 소멸될 것입니다만 각국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세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한 관광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활성화됐는지를 아까 강릉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관광업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또 부산을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광객 스스로가 디자인할 수 있는 관광 루트를 만들 수 있도록 상품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이동수단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 또 차를 이용을 하든 다양한 그 파편화되어 있는 이 교통수단들이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될지를 집성하고 정리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이 곧 맞습니다.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사실 강릉 사례가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은 우선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성에 중심을 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동수단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업입니다.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명물들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지금 시간이 이제 일몰 시간이 다가오니까 기가 막힌 또 석양이 보여지듯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부산, 제1의 항구도시. 제가 부산하면 꼭 먹는 돼지국밥처럼 먹거리 풍부한 부산. KTX, 비행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마지막 목적지로 종착지로서의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여건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아까 부산 역에서 제가 그 해운대까지 오는데 어떤 수단으로 이동하지? 택시를 타려니 온통 지도에는 빨간색 표시입니다. 엄청난 트래픽 잼이 상시하고 있더라고요. 해운대 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글바글 차밖에 안 보입니다. 차를 줄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는 곧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이민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린 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의 협력입니다. 대중교통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부,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강릉은 그랬습니다. 버스 사업자, 택시 사업자, 각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산이 가져야 될, 그리고 인구가 지금, 부산이 지금 현재 인구가 3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부산에서 터를 잡고 계신, 그리고 관광업이나 이런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거버넌스의 협력과 민간과의 융합되어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필요한 인프라는 적극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해운대 지금 그 주 메인 도로와 경계되어 있는 도로들 한번 정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시의 특성상 한 번 건설된 도로는 확장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조정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적 인프라, SOC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말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중에 거버넌스 간의 협력을 통한 그 상생, 그를 통한 그 도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제게 많이 꽂혔는데요. 사실은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누구도 주도권을 주지도 않고 또 협력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그 사회의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네. 예,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패널 중에서는 저만 부산이 지금 연고고 다 이제 외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공무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 공무원. 네. 저는 사실은 조금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자문이나 아니면 사업들이라는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부산시에서도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으면 아마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가 잘 몰랐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지, 관광진흥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컨퍼런스를 지원해준 마이스 산업과 얘기를 해야 되나? 교통과, 앞서 말씀하신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돼야 되나? 이게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시에서는 그게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처음에 오시려 관광단지에 이제 모빌리티 특구를 만들고 저희가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하는 곳이 될 수가 있다. 오시려 관광단지는 완벽한 이제 테스트 베드로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분들도 다 얘기를 하셨고 정말 좋은데, 그때 얘기를 할 때 관광진흥과는 이제 교통과 쪽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고, 교통과, 관광진흥과, 교통과에서는 법규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도로는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기장군이 관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장군에서는 오시려 관광단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어떠한 산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볼 때 또 저희 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런 컨퍼런스를 할 때 어떤 분야별로 좀 포커스를 딱 정해가지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지자체라든지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도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국 대표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이제 그 부산형 마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교통 거점에서 관광지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라스트 마일까지 이어지려면 다양한 교통수단의 컨비네이션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게 그러려면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모두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어야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될 때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스마트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마이크를 제가 건네받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통합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 사례를 보면 그 FIM이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알려져 있잖아요. 한 달에 일정 부분 250불 정도만 내면 택시든 렌트카든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서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상들이나 소개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로의 인프라가 부산이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전국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도로 인프라가 참 열악한 편입니다. 오죽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생기겠습니까? 참 많은 돈이 들죠. 그리고 또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대로 된 그 모빌리티가 성공하려면 그러한 지역적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 충분한 출력이 필요한 전기차가 있어야 하고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스마트 시티가 됐든 스마트 모빌리티가 됐든 무엇이든 시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과제이든 사업이든 리빙랩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민간에서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또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지자체들도 보면 그 시민들과 소통하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런 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릅니다. 재조정해야 하거든요. 지금 뭐 공영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 프로젝트와 잘 연결이 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첨언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저는 부산을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을 위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발전돼 있다 보니 육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해안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해안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걸랑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워져 있던 고가도로들이 다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부산은 고가도로가 여기저기 그대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아까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엄청난 그 부두 옆에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그 큰 대형 트럭 옆에 껴있을 때는 진짜 사고 한번 나면은 진짜 크게 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부산만이 어떤 이 관광과 이 모빌리티와 어떤 거기에 이제 환경을 접목해가지고 이 도시를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지역 어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계획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적으로 이제 어떤 여기 지금 부산이 지금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돼 있으면 일단 투어를 둘째치고 투어의 이동 수단을 어떤 식으로 좀 접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서 같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특산공론에 해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야 지자체에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자체에서도 관광과만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후 환경과도 있고 거기에 또 예산하는 예산과 예산 쪽에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담당하는 그 교통과도 있을 거고, 그쪽 해당되는 부서의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 관광 사업을 하는 쪽하고 같이 연결 통해 가지고, 그러면 단순한 관광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어떤 이 모빌리티의 어떤 이동 수단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부분. 제가 그 제주도 갈 때마다 거의 렌트카가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어 있어요. 제주도는 전기차 천국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렌탈 비용도 되게 싸고요. 그러면 이 도시도 완전한 이 부산이 그 깨끗한 도시가 앞으로도 친환경 그 항만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이 일부러 개입 안 해도 될 정도로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패널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1분 정도씩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저도 부산은 그 인연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짧게 1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의 기억은 그 바다와 먹을 것에 대한 좀 각인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해운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정말 제2의 홍콩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곧 삶의 질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질과 연결이 되려면 곧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느냐.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46%가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교통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이야말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과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 이런 목소리가 오늘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 교수님 혹시 마무리 발언? 예. 준비한 게 사실은 많았는데 1분이니까 이 앞서 계속 나왔던 것들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일종의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종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 어떤 커뮤니티용이라든지 관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라든지 탈 것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제 일종의 모빌리티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 자체가 우리가 관광의 목적물이 될 때, 대상이 될 때는 그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번 신기하니까 타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이동 수단으로서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니크한 탈 것으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지속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빌리티도, 스마트 모빌리티도 접근하는 방법들을 그런 어떤 관광객 또는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그냥 풀어놓으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배 저기 뒤에 보면 지금 유람선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이라는 곳을 어떤 통합형 마스를 구축할 때 부산은 해상교통 수단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통합형 모빌리티에 우리가 라스트 마일을 할 때
자, 차가 계속 막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가 막힐 때는 우리는 북항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해운대로 어떤 해상버스, 그게 저희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네. 해상버스라든지 해상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형마스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해상교통수단에서도 똑같이 친환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영강 리버크루즈가 수영강에 리버크루즈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시민을 갔을 때도 자, 예전에 있던 디젤이 아니라 어떤 전기를 통한 어떤 전기 모터를 사용한 요트라든지 보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입되려는 친환경 배가 도입되려는 전 시도들이 있고, 물론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에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보트가 가능한데 이게 바다로 나오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된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러한 것들도 조만간에 아마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부산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는 없는 어떤 해상교통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마스를 구축하는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산의 그 대기업 중에 그 자동차 쪽에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 자동차도 그 친환경 자동차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위지가 실질적으로는 그 스페인의 공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럽도 판매를 하고 다른 쪽에 수출도 하고 했는데, 그 스페인은 공장 라인을 그대로 국내 부산으로 옮긴 거예요. 부산의 르노 삼성 자동차가 그 영신 모택 쪽에다가 시적으로 그 전장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시적으로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으로 옮겨왔으면 그만큼 더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지역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지자체가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또 그 부산시에서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트위지 가지고 이제 투어 쪽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를 해야 지역 기업도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같이 머리 맞대고서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는 사실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요즘에 그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의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4가 되면 완전 자율인데, 지금 사실 초시형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좀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다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갖다가 내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부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사실 외부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없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새로운 부분의 콘텐츠를 줘야 부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관광도 하지만 이런 어떤 모빌리티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또 부산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장소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하나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던 누리마루인데요. 유서도 깊지만은 참 지금 좌장석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석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같이 못 누리는 게 참 아쉬운데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포럼을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객석에서 경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질의가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패널 토론자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신 다음에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어떤 패널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건지 간단하게 질문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성지모터스의 정한섭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고 객석에서 경청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먼저 아까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오늘 이 컨퍼런스가 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1회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주최하는 측에서 지금 패널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공중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이 대담이나 이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부산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산 교통이나 관광 그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일단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전기 3륜차를 전기 3륜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그 이민하 사무총장님께서 그 제주도 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도에 전기 3륜차를 처음 공급을 한 업체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었던 일도 많은데 제일 첫째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 3륜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국토교통부 차량성능연구소에 차량 형식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했어요. 그걸 가지고 1년 반을 싸우고 해가지고 우도에 집어넣기 시작해서 지금 우도에는 전기 3륜차만 하더라도 아마 그건 1000대 가까이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한 3년 전부터는 제주도에서 더 영업 허가를 그러니까 매너를 등록을 해주질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부산에도 지금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한 4, 5년 전부터 그 송도 그 일대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자동차 관리법에 제약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제약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시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런 게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전기 오토바이는 2인까지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게 3륜이든 뭐 2륜이든 4륜은 아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 오토바이 4륜이라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화물용 아직까지도 뭐 농기계나 이런 거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구에 그 무슨 길이죠? 네, 이바구길. 거기도 그런 차량 형태의 오토바이 형태의 다인성 차가 다니지를 못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전거가 그 파는 길에 사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런 차량 운행에 뭔가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기 김해에 가면 진영 KTX 여기서부터 저기 이제 봉안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까지 그 투어 라인을 한 2년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는 뭐 어떤 국책 과제로다 하는 걸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 도로가 아닌 데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성지 모터스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웬만한 관광지 내에서는 관광지 내에서만 실질적으로 그 모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거를 갖다 외부에 안 나오고 그 관광지 내에서만 투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실제로 그 지자체 조례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지자체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자체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고요. 사실 그동안에 그 사실 전기 3년 오토바이가 사실 이제 그 분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태동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태동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사실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걸랑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 만들어서 사실 판매하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단순하게 이제 중국에 있는 거 수입해가지고 유통해서 보조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업하는 부분은 저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전기 3년차고 처음에 우도에 진출하는 초기 멤버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 연계해서 그 관광지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관광지에서 돌 수 있는 어떤 조례를 한번 그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은 좌장의 역할은 마치는 시간을 잘 정리해 드리는 거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끝나고 저 패널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서 그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그 객석을 지켜주신 여러분 또 이 행사를 기획부터 시작해서 진행 마무리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패널 토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연사님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제한된 인원분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많은 분들 이곳 현장으로 모셔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021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준비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2021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석하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